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이 BC 3000년이면 5000년부터 에집트의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역사가 5000년입니다. 그 기록되기 이전에도 리더십은 있어 왔지만 기록된 역사가 5000년이다. 그래서 이걸 또 사전에 올린 것은 13세기 초,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건 19세기 초에 사전이 올랐다. 아주 오래전부터 리더십이 존재해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더십 중심이 이제 중근세는 신이 최고의 권위였다. 중세, 근세는 인간보다는 신이 우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였느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메디치가에서 인문학자를 양성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문해부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인문학을 전부 해서 인간이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것을 뭔가 찾아보자. 근데 이제 세계사에서 기록되기를 그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졌다고 했어요. 근데 요원의 불길이라는 말을 다 쓰죠. 근데 요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모르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풀밭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마른 풀밭에 불이 붙으면 확 터지죠. 근데 그것도 오늘날처럼 통일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중근동 정도만 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최고의 그 권위라는 건 근세까지, 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최고 권위는 신이었다. 근데 근래에는 현대에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변화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떨려서 할 얘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후회스러운 나를 유창하게 얘기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나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죠. 자, 개인이나 조직이나 변화의 등가름은 누락됩니다. 낙오가 됩니다. 자, 여기 조직 그 이론적으로 보면 BC 7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가 헤라클레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라는 단어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단어만 말고 다 바뀐다. 영어로 there is no permanent except the change.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담궜던 내 물에 내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왜? 내 물은 흘러갑니다. 내가 담궜던 물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에 담글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제일 먼저 제기한 이론 내지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자,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이건의 삼성 회장이. 무슨 얘기냐? 부인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속된 말로 자식과 말을 없다 이거 다 바꾸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국해가지고 삼성전자 구미공장 앞에다가 큰 넓은 마당에다가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휴대폰 이런 제품을 500억 원어치를 쌓아놓고 그걸 개발자와 작업은 그 만든 사람 직원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변화 발전을 위한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에 또 뭘 했냐면 변화의 선두에서라는 영화를 자체 제작해서 삼성 전 임직원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의 선두에서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삼성 인력개발 종합연수원입니다. 각 회사별로 연수원이 다 있는데 중앙연수원 에버랜드에 있는 거기를 제가 5번 갔어요. 제가 공군 정신교육원 연수부장 할 때 4번은 자료수집 견학을 갔는데 1번은 가서 특강을 했어요. 무슨 특강? 한민족의 절약. 그래서 대상은
21세기 지도자거든요. 각 회사에서 부장들만 뽑아가지고 1년 과정을 운영하면서 3개월을 해외 연수하는 대단히 큰 과정에 제가 한민족의 저력 강의를 가서 한 사람이에요. 자, 전문 강사의 스펙이 쌓아졌어요? 안 쌓아졌어요? 이게 더하님 리더십의 원천 강의를 삼성 그래도 고위 관부들한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의 선도에서라는 테이프를 빌려다가 공군 정신교육원에 오는 모든 장병들한테 중사에서 대령들까지 다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94년에 이제 변화의 선도에서라는 영화를 그렇게 다 보여주고 3년 후에 1997년에 뭐가 왔죠? IMF가 왔죠. IMF 때문에 많은 기업이 도산했어요. 그걸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 자본이 외국한테 많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국민은행 우리 국민 거죠? 이름은 그런데 85% 주식이 외국 거예요. 포항제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비율은 좀 다르지만 엄청난 부를 우리가 뺏겼어요. 그런데 삼성은 어때요? IMF를 맞고 삼성이 찌그러들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뚝 섰습니까? 우뚝 섰죠? 왜?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하는 거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조직이나 개인이나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둔감하면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낙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면 그걸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다는 한 사례를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잘하십니다. 변화 발전을 위해서 대전 사람들은 변화 발전하면 죽는 줄 아는 도시가 대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 교육이 안 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화의 선두에 쓰는 선두주자, 선구자들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가치 추구는 뭐냐.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버는 과정도 법과 상식에 맞춰서 벌어야 되고 쓰는데도 그렇게 써야 된다. 즉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게 또 강조되고 있어요. 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경영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학문이에요. 행정학은 능률을 추구하는 공공조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학과 행정학이 이제 말하자면 붙었다고 봐도 과언이야. 여기는 경영학적 요소를 많이 가르치면서 동시에 행정학적 요소가 다 함유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 추구,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얘기하고 리더십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다. 근데 현 시대에 리더십의 중점은 시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70년대 이전은 리더는 IQ,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됐다가 80년대는 EQ는 뭐냐면 이모셔널 코션트, 감정기술,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포근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다가 90년대는 MQ는 뭐냐면 모럴 코션트, 도덕지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NRA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모럴 리아마멘트, 도덕 재무장 운동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는 뭐가 지금 중심 또는 중점은 되냐면 NQ입니다. NQ는 뭐냐? 네트워크 코션트. 네트워크 코션트 뭐냐면 관계지수, 공존지수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일 때 네트가 뭡니까? 그물이죠. 그물은 가로 세로 줄이 다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그걸 매듭이죠. 다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관계 속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물이 한 코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 그물의 효용성이 막 떨어지죠. 다른 데 그물까지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 불행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불행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 함께 그 불행이 전파되거든요. 그게 관계지수예요. 관계.
네트워크 코션트. 자, 그러면 이 현대 관계지수가 왜 중요하냐? 자, 미국의 그 뉴욕의 카네기 홀이라는 거 아시죠? 그 무대에 서는 건 세계적인 그런 그 가수나 유명인이 쓰는데 이것을 지어서 사회에 헌납한 사람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6살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가장 허접스러운 일을 다 하면서 그 방적 공장에 실 감는 일까지 했어요. 운명자 돈. 그런데 너무 신바람나게 실 감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쭉 되다가 그 사람은 그걸 나와서 철강업에 손대가지고 세계 강철왕, 철강 왕이 됐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여러 사람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자기는 책 쓰는 기술, 재주가 약해. 시간도. 그래서 책 쓸 사람을 못 입했어요. 근데 259명의 응시자가 탈락됐어요. 딱 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됐냐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방기 편집장, 지방신문사 편집장인데, 자, 왜 그 한 사람이 된 나머지 떨어졌느냐? 그 앤드류 카네기가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자, 20년 동안 미국에 성공한 사람 500명을 소개장을 써주겠다. 그 사람들 만나서 성공한 요인을 다 조사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20년 동안 보수는 없다. 그래서 보수는 없다에 단어가 떨어집니다. 자, 나폴레옹 힐은 처음에는 그 갑부의 이 소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받으면서 펑펑 쓰면서 성공한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서 환상에 젖었다가 보수는 없다가 딱 한.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그때부터 스톱워치를 딱 놓는 거예요. 근데 불과 29초 만에 이 젊은 26살뿐이 안 된 나폴레옹 힐이 OS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3박 4일 동안 앤드류 카네기 집에 가서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한 사례를 쫙 듣고 자, 딱 20년 만에 507명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쓴 책이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840페이지, 25,000원. 그게 더하님에서 추천서 1위입니다. 자, 그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는데 나중에 카네기 공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뭐냐면 관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 가지고 성공한 게 15%.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게 85%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계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관계 공존. 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들으셨죠? 근데 하늘이 직접 돕는 거 보신 분 저기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 어때요? 이만영 선생님. 일리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냐? 내 가족, 친지, 주변 사람. 즉, 내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은 하늘이 나를 돕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나를 돕는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을 신의 직무 대행자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옆 사람들이 누구냐? 옆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 과정이 성립이 안 돼서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당장 옆 사람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때 대신해서 돕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옆 사람은 박수. 신의 직무대행자님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하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했어요?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소지, 거주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시커먼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동양에서는 뭐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다사는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가족이건 친지건 여기 동료들 간에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때 하늘을 대신해서 돕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5세 장로님이 여기서 강사를 한 2년만 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었다. 신만 막 내세우지 신의 직무대행자의 개념을 얘기를 안 들어요. 교회에서. 근데 저하님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감에 가시는 분 박수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소홀히 대면 안 돼요. 왜? 전지전능한 신의 직무대행자를 소홀히 대해보세요. 한점 여러분한테 피해가 오죠. 극진히 대해보십시오. 하늘같이 대해보십시오. 그 권능, 능력을 총동원해서 나를 돕게 돼 있어요. 바로 성공하게 요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관계의 공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예민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시죠?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널리 크게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지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말은 사람인과 동시에 사이간자니까 사람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롭게 서로가 이롭게 맞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지구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 관계를 조금만 확대해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익되게 유익하게 해주는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근래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예민하다는 얘기는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요거를 증진시키는. 그 다음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 그것도 뭐예요? 부자 나라에서 투자한 거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투자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그 다음에 K-pop 스타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류 스타들 그죠? 박찬호나 박인비나 박세린 이런 사람들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 현 세계 해사기구 사무총장도 나왔죠. 자, 지금 한국이 반기문 총장이 이제 임기가 끝났지만 이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적인 위치에서 한 일은 홍익 인간 이념을 실천하는 겁니다. 김인근 말되죠? 근데 이 얘기를 35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소설 25시라는 걸 들어봤죠? 소설 25시 작가가 카드력 신부예요. 게오르고 신부가 1986년 4월 18일 블란스의 타임지라고 할 수 있는 라스 프랑세스라는 그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앞으로 21세기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 이념은 한국에서 나온 홍익인간 이념이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세우면서 건국 이념을 정한 나라도 한국뿐이 없어요. 홍익인간 이념이야말로 21세기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 이념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게 34년 후에 진짜 한국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앞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는 마당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결국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가 더하님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더하님 설명할 때 더 그레이트가 뭐라 했죠? 대제라겠죠? 피터 대제 이런 식으로. 대제. 그 나라를 잘 이끌으면 다른 나라에게 다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고요?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 양성하는 게 더하님입니다. 간단한 조직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관계 공존지수.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날 이후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다. 따라오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다. 그 사람 대하기를 하늘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인여천이라고 하잖아요. 섬길사자.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그 괜히 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사인이었죠.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게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 발표한 이론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관계 공조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일과에서부터 끝까지 가만히 여러분들 뜯어보면 대인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열심히만 해서 내 걸로 소화하면 대인 관계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공존지수, 인간관계 85%.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개념이 과거에는 특성론이라고 리더가 이런 특성, 지능, 결단력, 성실성, 사교성, 자신감 같은 특성을 타고난 리더가 일방적으로 아랫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개념이 있어요. 원웨이. 그래서 이 특성론, 즉 리더는 이런 리더는 타고난다. 선천적이다 했는데 근래는 과정론이 우세해요. 과정론은 뭐냐면 리더와 추종자가 상호작용, 서로 역할을 주고받고 뜻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리더십이 같이 커나간다. 후천적으로 육성된다 이거예요. 뭘? 그러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변화 발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에요. 리더가 우리 육가 주제 긍정과 칭찬입니다. 리더가 긍정적일 때 아랫 사람들은 기가 살아서 자기 기량을 120% 발휘해야 한다. 근데 리더가 부정적이고 괜히 지적만 하고 꾸지람만 하고 하면 아랫 사람들이 오음에 기죽으면 자기 기량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리더는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자, 조직 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떤 폐단이 나올까요?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나 조직이나 여러분 개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겠죠? 그것을 외부에 터뜨려보세요. 그러면 그 개인이 매장되든지 그 조직이 허약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나느냐? 평소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면 사전에 누가 이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다? 그걸 사전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한다고 미리 조치를 하고 그래서 외부로 노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심하고 있다가 소통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조직 내 의사소통은 인체 내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에요? 막히든지 터지면 뇌졸중, 중풍, 반신불수 그 사람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한의사가 강사가 4명, 한약사 1명, 양의사들 4명, 양방 한방 그 의사들이 강사로 활동을 쭉 했어요. 지금도 약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간에 혈액순환만 잘 되면 병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체의 건강에. 똑같아요. 조직 내 의사소통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배려는 마음을 써준다,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의미죠. 근데 글자 그대로 뜯어본 거예요. 배가 뭐냐면 짝 뺐어요. 부인을 의미하고 신랑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한상국의 배려라는 책이 히트쳤지만 이런 어의, 개념을 처음에 써놓지 않고 그냥 얘기를 전개했더라고요. 배려. 자, 배려를 받으면 그게 이자부터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면서 리더와 추종자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리더십이 후천적으로 커진다. 자, 여기서 우천적으로 커지는 면에서도 제가 한 예를, 따끈따끈한 예를 드릴게요. 자,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남자잖아요. 눈치는 내가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속된 말로 째지게 가난했던 날. 엄청나게 가난했던 날. 제가 박 대통령 생각, 전두환 대통령 생각, 노태우 대통령 생각을 가봤어요. 도대체 우리 충청도 말로 그런 집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딱지 같은 집이야. 개딱지. 그런 집에서 그 비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인 대통령까지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육성된다. 키워지는 거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꼭 해요. 자, 정규자 학생이 대전시장 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막는 법이 있어요? 없거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과의 목표 관리, 목표를 세우면 그게 가능하다. 막는 법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작년들이죠. 그 작년이라고 해야죠.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자, 요즘 그 장례식장 가보면 90세 전후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때는 100세 전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90살까지는 팽팽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후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또 나도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5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40년만 지금 50년 중에 20년을 배우는 기간이라면 이제 30년 했잖아요. 근데 30년은 능률보다는 앞으로 40년 능률이 더 높아요. 왜? 지금까지 쌓은 지금 경험, 경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만 뚜렷이 세운다면 90세까지 여러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 나이에 뭐 다른 사람 다 녹는데 그렇게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반대되는 노래가 나왔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오는데 사랑만이 아니야. 일하기 딱 좋은 나이. 내가 그가 쌓은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어떤 뭐가 되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면 답안이 나와요. 그 목표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싸우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데 막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과거에는 특성은 우선했지만 지금은 상호작용에서 후천적으로 리더십이 커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누구나 최고의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리더십 발휘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솔선수범. 그 다음에 상대가 도와주도록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십 발휘다 했죠? 세계칠. 그 다음에 더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의 영향을 행동적 실수를 통하여 승진시켜 자신감과 열정을 더하여 더 힘을 발휘하는 리더로 거듭하리라. 맞죠? 우리가 행동적 실수 강조했죠? 그 다음에 리더십 정의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850가지 중에서 이 정도다. 그런데 이거 다 쉬운 말이지만 얼른 내가 남들한테 전달할 때 어렵죠. 남들한테 리더십이란 사람을 이끄는 힘 또는 기술이다. 그러면 딱 정리가 되죠. 근데 저도 리더십 정의를 만들었다 했죠. 자, 리더십이란 지혜와 사랑과 신뢰로 실천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지혜와 사랑만 가지고 됩니까? 머리와 가슴만 가지고? 아니, 손발이 같이 움직여서 실천하는 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리더십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누가 보셨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기 강조한 것은 리더십은 기록된 역사만 5,000년 그 이전부터 리더십이 있어왔다. 중근대 신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변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변화하지 않으면 누락된다, 낙오된다.
그 변화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것은 관계지수입니다.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성공의 핵심이다. 주변 사람들이야말로 신이 나를 돕는 데 신을 대신해서 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같이 사인여천 하늘처럼 섬기면 그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도와줘 내가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한 요소가 후천적이다.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성된다. 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경륜과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목표만 뚜렷이 세운다면 90살까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치매도 안 걸리고 후손들에게 노도 안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역시 행복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